네, 이어서 도착한 역은 맥신역인데요. 이 초전도체가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막 반복하는데 이제 그 뒤를 이을 건진 모르겠지만 일단 맥신 테마가 오늘은 또 급부상을 했습니다. 관련주들 상한가를 찍고 오늘 시장이 이렇게 안 좋았는데 그렇죠? 네. 예, 무슨 일인가요? 이 맥신의 테마 급부상 배경부터 좀 여쭤볼게요. 두렵습니다. 네. 왜죠? 하도 새로운 신기술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요. 새로운 신소재가 많이 나올 때마다 네. 트레이더들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 맞네요. 네, 공부하다가 한 절반쯤 진행되다가 창을 닫았습니다. 죄송하지만 근데 설명을 봐도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어떤 건지 도대체. 좋은 겁니다. 네, 좋은 거고. 사실 그렇게 알면 되죠. 네. 그런데 이게 화학식까지 그러니까 이 쓴 기자분이나 네. 아니면 또 그걸 공부하시는 분들도 얘기를 하면서 도저히 안 되다 보니까 그냥 화학식으로 이제 쭉 풀어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갑자기 수험생이 든 기분부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맥신 같은 경우는 2차원 나노물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네. 2차 제가 3차원이다 보니까 2차원을 해석을 못 하겠어요. 네. 일리 넘어가시고요. 있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갔었을 때 이쪽을 이제 대량 생산할 기회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한국과학기술원 쪽에서 발표가 있다 보니까 그때 네. 관련주 뭐야 하고 쫙 찾기 시작하다 보니까 종목들이 움직이는 건데 이 맥신이라는 성격이 전기 전도성 또 초전도의 느낌도 살짝 나죠. 그러니까요. 전기 네. 전도라고 하니까 네. 비슷한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전기 전도성을 높이 가고 있고 또 보통은 IT 기기나 쪽에서는 나오는 게 이제 전력 기구 쪽에서는 다 전자파가 나오기 시작하죠. 전자파 나오죠. 알아서 차폐를 그러니까 전자파가 차단되는 생각보다, 거예요? 차단되는 이런 우와.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거기다가 여러 금속 화학물과 결합되기 시작해서 변화를 여기도 적용, 저기도 적용 다 가능하게 되면 이쪽에서 가장 또 진입하기 좋은 쪽이 2차 전지 쪽, 이쪽에서도 다 메탈 비금속 쪽과 같이 진입하다 보니까 네. 이걸 통해서 어떤 전기 전도성이 뛰어나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전기차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전력 효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쪽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다. 반도체, 뭐 IT, 2차 전지 이쪽으로는 다 같이 적용되게 되면 와우! 이러다 보니까 지금 꿈의 신소재라고 나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진짜 꿈의 신소재 같은 느낌이 있긴 한데요. 이게 대량 개발을 그럼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소식이 오늘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새로 개발된 물질 같은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실험실에 있던 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초전도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이게 이제 성공하느냐 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처럼 이제 이건 약간 더 앞단으로 더 나간 얘기겠죠. 그러니까 양산이 가능하겠다는 쪽으로 보게 지금 되면 와 이제 이거를 적용을 가능하겠다는 쪽에서 그보다는 조금 더 앞섰다고 볼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진위 여부가 아니라 이거는 있는 건데 더 레벨업되는 발전시킨. 어떤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네. 시장의 관심이 좀 더 커지지 않았나 생각이 네. 듭니다. 일단은 그러면 관련주 뭐야 하면서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네. 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이제 따져야 됩니다. 네. 네,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비츠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네. 석유화학, 섬유 관련된 쪽의 회사인데 맥신 관련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네, 진행. 조금 아쉽네요. 네, 거기까지밖에 모르는데 주가는 상한가. 네. 두 번째 코닉 오토메이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플렉서블 OLED 쪽에서 맥신과 적용해서 개발을 했던 카이스트의 교수님께서 사회이사로 계십니다. 아, 네. 네. 그냥 사회이사입니다. 네. 네, 근데 상한가. 네. 세 번째 나인테크는 네. 이 회사는 조금 아깝습니다. 이 회사는 기본 체력도 이번에 LG에너지 솔루션과 현대차 쪽으로 들어가면서 G 스태킹 한번 저희가 2차 전지 쪽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나인테크요? 네, 명하나 운서한테 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만. 네, 이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네. 기대감이 높은데 이번엔 이걸로 연결받으면서 보니까 2차 전지용 핵심 소재 개발을 하는 것과 이 맥심 연구진과 MOU를 체결했다. 그나마 제가 보기에는 연관성이 그러네요. 있어요. 그래도 예. 지금까지 들은 것 중에서. 네, 예, 그래서 또 상한가. 예, 그리고 또 아모센스라는 회사 같은 경우도 원래 이 회사가 전자 차폐 관련된 쪽에서 차폐 필름 같은 거 만들려는 회사인데 네. 이 차폐 쪽에서 놀라운 성질을 갖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같이 수혜를 받는 게 아니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그러면 맥신을 잘 쓰지 이 회사를 연관되는 건 잘 차폐 들어가다 보니까 연관적으로 움직인 것 같은데 그 정도. 그리고 한 두어 개가 더 있는데 네. 다 이런 식입니다. 다 좀 비슷하게 네. 되게 미미한 연결고리네요. 뭔가를 찾으려고 해서 찾았다고 봐야 될까요? 네. 없는 걸 갖다 끌어왔다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것들. 네. 일단은 뭐 상한가를 친 기업들의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들어봤고요. 네. 이런 초전도체, 맥신 같은 테마에 수급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투자할 때 유의할 점은 없는지 궁금하고요. 그와 함께 이런 테마주 장세 속에서 우리 증시 좀 전망이나 투자 전략까지도 함께 이야기해 주시죠.
네, 앵커님은 이런 거 나오면 하실 수 있겠어요? 와, 초전도체처럼 이제 이번에도 백신이다 그러면서 또 저는 못해요. 네, 못하시면 네. 하지 마시죠. 이런 거 못하는 사람들에겐 굳이 권하지 않는. 그렇죠. 이것도 네네. 좀 숙련된 트레이더가 그나마 시장에서 별로 할 게 없다 그러면 그를 적용하는 과정 쪽에서 나오는 쪽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가 그렇게 또 이게 이 관련주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쪽이기 때문에 네. 자신 없으면 하지 말자. 근데 시세는 강할 가능성은 있는데 또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는데 대처할 능력이 없다.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시장에서 요즘 또 많이 좀 어지럽고 정신없다 보니까 네, 지금 미국도 주가 계속 빠집니다. 맞아요. 중국도 중국 부도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요. 중국은 지금 거의 위기가 많이 찾아온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 앵커님은 미국을 봐야 될까요? 중국을 봐야 될까요? 이거는 뭐 기사로 봤을 때는 네. 중국은 영향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이 많아서 미국을 그래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똑똑해지셨어요? 그런가요? 예, 요즘 공부 많이 하시네요. 네. 열심히 더 해보겠습니다. 네, 진짜 받기 네, 위해서. 네. 네. 미국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예, 미국의 안정이 더 중요할 것 같고 예, 네. 중국은 그냥 헝다 때도 그랬고 그냥 그랬습니다. 그래서 늘 그냥 그런. 네. 네. 그리고 변함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안정권 들어오는 거 특히 달러 그리고 또 10년물 국채 금리의 어떤 변화들 체크하면서 안정권이 들어와야 이제 주식시장도 같이 온기가 펼쳐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변동성 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적정 현금 가지고 시장 흐름들 보시면서 어떤 기회를 노리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기존에 어떻게 주도 섹터들은 이런 변동성 속에서도 흐름을 계속 유지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대한민국의 주도 섹터 두 가지. 네. 대한민국이 이거 없으면은 시장은 어떤 기둥이 무너지는 거. 일단 2차 전지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이천원지? 반도체? 아이고. 네. 저 요즘- 오늘 장학 네. 퀴즈 나온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맞추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정답. 상금은 없고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섹터가 흔들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쪽은 밀린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변화 보시고 반도체 쪽은 HBM, 네, AI가 끌어가는 또 다른 혁명적인 변화가 나왔을 때, 스포를 저희 다음 역에 이제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다음 역에 준비가 돼 있습니까? 네네. 네. 그럼 옆에 앉아 있겠습니다, 같이. 아니요. 네. 근데 약간 시간이 살짝 남았는데 환율에 대해서는 오늘 또 환율이 1,340원까지 좀 올랐잖아요. 네. 앞으로 더 올릴 여력이 있나요? 어떤가요? 정확하게는 1,338원인가 끝났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환율은 원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달러가 중요할 거고 네. 게다가 이제 중국의 위안화가 중요하겠죠. 이게 지금 계속 가치가 절하가 되고 있다 보니까 계속 지금 불안하면서 같이 아시아 통화들이 그걸 보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런 상황 쪽에서 다음 주 가게 되면 중국에서 또 금리 인하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하게 되면 해당 통화는 약세로 갑니다. 네. 그걸 어느 정도 중국이 잘 커버를 할 수 있겠느냐?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는 환율이 추가로 더 원화 약세가 갈 수 있다는 것은 염두를 하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최근에 오늘 핫했던 테마인 맥심부터 또 투자 전략까지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